안녕하세요.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45회입니다. 저는 게스트로 출연한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송구형 김효경입니다. 예, 이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식입니다. 네, 이번 회 역시 정세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45회는 삼국지와 KBO 리그에서 어글 랭킹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난세는 본인의 의도와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명 쓰는 일이 많잖아요. 누명 씌워서 죽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난세였기 때문에 프로야구판도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격으로 피해를 본 인물들이 좀 있었죠. 그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삼국지 랭킹을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담당하시는군요. 네, 제가 주로 1번 타자입니다. 1위 등에 2위 양표, 3위 조조입니다. 1위 등에는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1위로 넣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인물이라서 좀 진작이 됐는데 총나라를 정벌했는데 결국 모함을 받고 죽어서 그런 거죠. 네, 등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원래 농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출세가 늦었습니다. 게다가 말더듬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왜 자꾸 그러나 이렇게 놀리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 하니까 네. 김기태 군중 생각나는데. 그러면은 액션이죠. 이게 가슴 쓰다듬기. 네. 어쨌든 이제 사마이의 눈에 띄어서 그래도 관직이 좀 높아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마사의 아들 사마소가 강유가 자꾸 이제 북벌을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촉을 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참여를 했죠. 근데 그때 등의 나이가 이미 거의 한 70세 정도였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촉이 은평이라는 곳을 통해서 위에 공격을 막고 있었는데 등해가 이때 획기적인 안을 냅니다. 바로 산을 타고 넘어가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산이지 사진도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거의 낭떠러지예요. 산보다는 안변에 가깝죠. 네. 자, 검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낭떠러지에서 줄 잡고 계곡에 다리 세우고 이렇게 정말 군사들을 개고생시키면서 작전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해가 총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정말 허무하게 종회 등해가 모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사실 근데 실제로 모반을 일으킨 것은 종해였습니다. 등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살아날 기회가 생겼는데 당시에 이제 사령관들을 감시하는 감찰관 역할 이런 걸 했던 벼슬이 위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등해를 좀 싫어했어요. 그리고 산을 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하들을 갈궜었겠어요. 그 갈군 부하 중에 전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전속이 등해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죽은 이후에도 사실 등해의 일족 같은 경우에는 반역자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서 벼슬길도 지키고 좀 누명을 쓴 채 살았는데요. 결국 사마이의 손자죠.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운 뒤에야 복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죠. 잘해야 돼요.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양표는 계륵으로 유명한 양수의 아버지죠. 네, 양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좀 고생을 한 기록이 있는데요. 양표는 후한 시절 굉장히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양씨 집안이 좀 잘 나갔는데 사도, 태위, 사공 이런 높은 벼슬을 지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양표 같은 경우에 이제 조조의 부하 세력이 있었는데 원술과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양표의 아내가 바로 원술의 여동생이었거든요. 이 원씨 집안도 사실 이제 한나라 되게 명문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당시 신문관을 만총이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순욱과 공용이 이제 양표와 친분이 있어서 이제 좀 억울하니까 너무 심하게 신문하지 마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총이 굉장히 FM대로 했대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고문을 좀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만총이 일부러 양표를 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야,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조님이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간 양표를 정말 혼내주고 싶었는데 용서를 해줬고 결국 이제 양표도 이후에 복직이 돼서 나중에 조조보다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위나라를 세울 때 태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억울하게 당했죠. 조조 때문에. 3위가 조조였죠. 근데 삼국지 제가 잘 모르는데 조조는 성공가도만 달렸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조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조조의 피해자가 더 많은데 거의 뭐 요즘에 아는 형님에서 호동 프로듀스 피해자 뭐 그런 것처럼 조조 피해자가 많은데 조조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를 우리는 많이 접하잖아요. 이게 유비와 총나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조조가 물론 나쁜 놈인데 실제보다 더 나쁜 놈으로 약간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데 전 대표적인 게 동작 대부 에피소드예요. 조조가 이제 업군이라는 곳에 동작대란 멋진 누각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뭐 땅에서 구리로 만든 참새가 나와서 이제 뭐 구리동 참새 잡자에서 동작대란 이름을 붙여서 지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조조가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인 조비와 조식도 글재주가 뛰어나서 뭐 삼조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때 조식이 동작대 건설을 축하하는 동작대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갈량이 약간 악용을 했어요.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조조가 오나라에게 야 우리 유비 치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오나라 입장에서 쫄아 있는 상황에서 그럼 유비랑 손을 잡아야 되나? 조조랑 손을 잡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작대부라는 시를 제갈량이 악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은 동작대부에서 두 다리를 이어서 무지개처럼 하늘에 걸려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두 다리니까 한자로 이교잖아요. 근데 이 이교를 대교와 소교로 살짝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 대교와 소교 같은 경우에는 손책의 아내 그리고 주유의 아내로 오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갈량이 마치 조조가 이 이교를 거느리고 놀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각색을 한 거죠. 억울합니다. 물론 조조가 여자를 밝혔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 조조는 충분히 네. 주로 이제 유부녀들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통했습니다. 네. 네.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착하게. 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조. 물론 네. 어쨌든 이건 조조가 억울합니다. 근데 뭐 조조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 굉장히 재평가가 많이 됐잖아요. 뭐 이제 모택동 같은 경우도 조조 재평가에 앞장섰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문열 삼국지도 아, 그렇죠. 굉장히 긴 부분을 이제 조조 조조의 재평가에 공모하죠. 촬영을 했었고. 네. 국내에서 아마 처음으로 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텍스트였던 것 같은데요. 또 그게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삼국지 연희 중에서는 가장 성공했던 작이라서 그렇죠. 뭐 국내 삼국지 팬들 중에서는 조조 팬들도 꽤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명예 회복을 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문열 작가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썼던 모든 소설 다 합친 것보다 삼국지가 더 많이 팔렸대요. 그 인터넷 지금까지 막 또 새로 개정판 내셨어요. 네. 얼마 전에 서점 갔는데 네. 이거 이문열 사람의 아들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삼국지는 보잖아요. 맞아. 이걸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1위에 여백사, 2위에 왕후, 3위는 최영입니다. 어째 전부 조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인데요. 네. 약간 조조가 또 기부파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여백사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데 조조를 조카로 생각해서 정말 먹을 거 대접하려고 하고 그렇죠. 저녁 준비하는데 도망자 시절 조조를 감싸줬는데 칼 들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일가족을 몰살해버렸죠. 왕후 같은 경우도 유명한데 원수라고 이제 전투를 할 때 조조가 스스로 이제 배급량을 줄였어요. 쌀이 없으니까. 근데 병사들이 불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불량 담당관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왕후인데 바로 참수를 시키죠. 여백사랑 다른 점은 조조가 이제 가족들을 이제 케어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여백사 같은 케이스는 본인까지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1, 2위가 좀 갈린 것 같고요. 최염이 이제 조조군에 속해 있다가 양훈이라는 인물을 추천해요. 야구선수 양훈 이름이 같은데 네. 조조군에서 이제 양훈이 관직이 오를 때 최염이 이제 편지를 써서 세태를 한 풍자하는 내용을 적었대요. 이제 양훈을 추천하면서 뭐 얘기를 했겠죠. 140대 후반에 파이어볼러가 체격이 좋다. 하드웨어 좋고 네. 동생도 야구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양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보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조조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조를 무시한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조조가 화가 나서 이제 노비로 만들어요. 그러고 노비로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가기가 좀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또 내가 널 신경 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래서 이제 다른 사람 보내서 이제 보게 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노기가 없어진 것 같지 않고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걸 듣고 또 열받아서 빡쳤죠. 유배시켜서 죽였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훗날에 정사 삼국지를 썼던 진수도 최영은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은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남의 말만 듣고 죽인 거예요. 최영은 진짜 조조가 잘못한 건 맞는데 여백사랑 왕후 같은 경우에는 정사에는 나오지 않고 연희에만 등장하잖아요. 이제 뭐 그것조차도 조조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조조는 억울합니다. 근데 뭐 이건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렇죠. 딱 그게 딱 떠오르는. 네. 근데 지금 아무리 연이라 그래도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이상 조조 피해 프로듀스 101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있지도 않은 그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거 뭐 순위는 아닌데 세 명을 꼽았는데 조표랑 한복이랑 위연 이렇게 세 사람을 전 선정을 했거든요. 조표는 사실 유명하진 않은데 유비가 이제 서주성을 빼앗길 때 등장한 인물이죠. 그리고 게임을 좀 하시다 보면은 삼국지 시리즈에 장수로 나오면은 거의 버리죠. 네. 버려요. 진짜 무력만 60대고 나머지 10대 이제 능력치를 까는. 그림도 별로예요. 그림도 이제 진짜. 예. 그림도 딱 봐도 그리고 쉽지 않다. 네. 근데 이제 뭐 연희에는 여포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유비가 원수를 치기 위해서 합의성을 비운 사이에 술주정뱅이 장비가 술 먹으라 그랬는데 술 안 먹는다고 했더니 너 시비 걸어갖고 목에 가둬갖고 곤장을 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포가 겁을 먹어서 저 여포 장인인데 여포의 얼굴을 봐서라도 저를 좀 봐주시죠 이렇게 했는데 선택을 잘못하긴 했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줄을 잘못 탔죠 이게. 네.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괜히 그랬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채찍으로 얻어맞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앙심을 품고 여포를 불러들였다가 장비한테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스토리만 놓고 보면 사실 여포의 장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괜히 아니 술 권했는데 술 안 마시겠다 그랬다고. 그렇죠. 괜히 시비 걸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그 거거든요. 상황에 이제 행배 앞에서 탄호 장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깃들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눈치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이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배신은 했지만 배신을 해서 목이 달아났지만 결국 장비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표라는 인물이.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연희의 얘기고 실제로는 이제 서주에서 좀 힘을 썼던 호족이라고 해요. 조표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무능한 배신자인 것처럼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는 유비가 이제 그러니까 도겸이 이제 유비에게 서주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뭐 이제 위축이라든지 뭐 손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옹호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옹호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래 이제 그 서주의 호족들은 또 이제 유비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굴러 들어온 노래 같은 거를 밀어내는 거니까 그거를 반대했는데 그 중심 세력 중에 한 명이 이제 조표였다 이런 정세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연희의 예를 따르자면 괜히 술 안 마시겠다 그랬다가 채찍 얻어맞고 억울하게 이렇게 간 거고 정사를 보자면은 연희의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사실은 좀 능력이 되는 인물이었지만 괜히 이렇게 장비랑 엮여서 장비의 주사와 꼬장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이렇게 묘사가 됐다는 점에서 일단 꼽아봤고 그리고 이제 한복의 얘기를 해보겠는데 원래 이제 한복은 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기주에 파견했던 인물이었고 밑에 되게 좋은 장수들이 많았어요. 장압이나 뭐 저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장압, 전풍, 저수, 신배 이런 좋은 장수들이 많았는데 근데 원소한테 이제 원소가 이제 기주에 왔을 때 뭐 병사도 빌려주고 군량도 빌려주고 사심없이 지원을 해주다 결국은 속아서 기주를 이제 빼앗기는 그런 이제 역할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밑에 있는 휘하 인물들을 봤을 때는 그런 난세에 자기만의 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군주였지만 억울하게 결국 원소한테 속아서 이렇게 자기 땅을 빼앗기면서 난세에서 살아남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또 꼽았던 게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좀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하네 네. 진짜. 이게 이 조각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이제 겁먹어갖고 자기가 자살을 하거든요. 이게 원소한테 결국은 땅을 빼앗기고 장막이라는 인물한테 가서 의탁을 하고 있다가 장막이 원소가 보낸 사신이랑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거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래서 일단 저도
한번까지 꼽아봤습니다. 다른 두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조의 대표 장수 아닌가요? 조조요? 조조가 아니고 유비인데. 유비의 대표 장수. 그래서 진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위원은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도 억울한 게 있나요? 이게 그 SK 담당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 염경엽 감독의 가장 유명한 별명이 영갈량이잖아요. 그래서 영갈량. 그 당시 그 SK가 좀 작년에 키움한테 그 플레이오프에서 3연패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삼국지와 패러디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실제 이 내용 그 연의에서는 위원이 그 저주 이제 제갈량이 자기 수명에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수명이 그렇죠. 늘어날 것이다.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촛불 7개를 켜고. 근데 갑자기 위원이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촛불이 꺼지면서 제갈량이 죽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상상력이 네, 대단해요 진짜. 네. 맞아요. 그게 성공하면 12년을 더 네. 산다,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이제 팬들이 패러디를 하기를 이제 영갈량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때 누구였죠? 오주원이 네, 오주원에 떨어진 별. 네, 네. 오주원이 이제 키움에서 이제 굉장히 또 SK전에서 좀 좋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희에서는 위원이 배신자다 반고래 아니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새끼는 반고래 상이니까 죽여야 된다 얘기하면 누가 나중에 배신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갔었고 꾸준히 그렇게 묘사했다가 결국은 배신을 위원이 이제 할 것을 눈치를 채고 양해를 시켰을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배신까지는 아니고 위원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많았던 건 맞지만 자기 능력만 믿고 오만방자하고 그랬던 건 맞지만 반역까지 노렸다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게 이제 최근의 학설이잖아요. 사실 제갈량이 위원 잘 써먹었잖아요. 굉장히 계속 잘 써먹었잖아요. 잘 써먹는 네, 장수 굉장히 아니었나요? 장수였습니다. 사실 뭐 5호 장군 중에 4명 다 죽고 나서는 그렇지. 거의 위원 혼자 싸웠는데 후반에. 조조가 위원 체제가 됐죠. 네. 다 죽고 나서. 그러니까 군공만 따지자면 군사에서 유비군 퇴하에서 공만 따지자면은 사실 관우장비보다도 군공은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복무를 했었고 그렇죠. 그런 이제 남만 정벌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이런 인물인데 억울하네요, 듣고 보니. 이거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관상 가지고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강상은 맞아. 진짜로 맞아.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제 송강호처럼 그냥 한 거죠. 네. 근데 위원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연희 삼국지 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반역자의 상징처럼 보고 그렇죠. 있다고요. 예. 네. 그래서 모택동이 또 나오는데 모택동이 그 중국의 이제 네 번째 주석인 이제 양상문이 아니라 양상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을 이제 자기가 저격하면서 이제 문화대혁명 당시에 저자는 위원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찍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한직에 있다가 이제 덩샤오핑이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얼굴마담 격이었지만 이제 주석으로 올라갔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원은 억울합니다. 한직에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또 위원이 병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매치가 되네요. 네.